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div 태그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방식으로 알아볼 거고요.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내가 HTML과 CSS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레벨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신 내용이시라면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내용이시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조금 더 공부를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퀴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는 div 태그는 인라인과 블록 레벨 중에 어떤 속성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인라인 또는 블록 둘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블록 레벨의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다. 설명을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코드를 보면서 직접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전에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놨고요. 인라인 레벨의 대표 태그인 스팬 태그 3개를 부여를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블록 레벨의 특징을 갖고 있는 대표 태그인 div 태그도 3개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인라인 태그, 스팬 태그가 3개가 존재를 하고요. 블록 레벨인 div 태그가 3개가 존재를 하겠습니다. 인라인 레벨의 특징은 하나의 라인으로 작성이 되어지고요. 그런 이유로 스팬 태그를 작성을 했을 때 하나의 라인으로 작성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블록 레벨 같은 경우는 층층이, 블록 레벨은 div가 하나 만들어지면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고 층층이 쌓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div 태그가 사용이 되면 블록 1, 2, 3, 3개가 층층이 쌓이고 있고요. 인라인 레벨인 경우에는 박스의 크기가 컨텐츠 내용의 만큼 위스와 하이, 너비와 높이가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블록 레벨인 경우에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의 크기만큼 부여가 되고 너비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너비만큼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div 태그의 너비는 바디, 부모인 바디 크기만큼 너비가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높이는 블록 1이라는 컨텐츠 크기만큼 부여가 되어진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인라인 태그 경우에는 컨텐츠의 크기만큼 위스와 하잇, 너비와 높이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블록 레벨인 경우에는 높이는 컨텐츠의 크기만큼 부여가 되지만 너비는 부모의 너비만큼 차지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비가 결정이 되어지고요. 또 다른 특징은 인라인 레벨은 위스와 하잇이 부여가 안 돼요. 70픽셀과 70픽셀을 부여를 하게 되면 인라인 레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블록 레벨인 경우에는 위스와 하잇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70픽셀만큼 부여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너비는 100픽셀로 부여를 할게요. 말씀드린 특징을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인라인 레벨인 경우에는 위스와 하잇이 부여가 안 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퀴즈는 위스와 하잇을 부여를 했을 때 어떤 박스에 적용이 될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ML과 CSS를 아직 공부를 하시지 않았더라면 박스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시는 분이라면 한번 리마인드 차원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답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컨텐츠 범위만큼 위스와 하이시 부여가 되겠습니다. 코드를 보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박스 구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div 태그를 만드시게 되면 하나의 박스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마진, 보더, 패딩, 컨텐츠 각각의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하나의 박스는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div 태그를 사용을 하면 그냥 div 태그가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내용이 아니고 마진, 보더, 패딩, 컨텐츠 영역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with, 너비와 하잇을 부여를 하게 되면 div 태그가 그냥 부여가 너비와 높이가 결정이 되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컨텐츠 박스의 영역만큼 너비와 높이가 결정이 되어지겠습니다. 코드를 실제로 보고 진짜 그렇게 부여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퀴즈에서 실습을 했던 위스와 하이트 코드가 존재를 하는데요. 브라우저에서 보시게 되면 F12를 누르시게 되면 개발자 도구를 보실 수 있어요. 개발자 도구의 박스 구조를 보실 수 있고요. 컨텐츠 박스에 너비는 100, 높이는 70만큼 부여가 됐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만 보면 조금 구분이 안 되어서 패딩도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패딩도 30픽셀로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실제 브라우저에서 컨텐츠 박스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172 부여가 되었고요. 패딩은 32 부여가 되어서 보더와 컨텐츠 사이에 패딩 공간이 부여가 되었겠습니다. 실제로 위스와 하잇이 컨텐츠 박스에만 부여가 된 모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위스와 하잇을 부여를 하게 되면 div 태그의 전체 너비와 높이가 부여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컨텐츠 박스에 부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박스의 전체 크기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는 백그라운드, 배경을 부여하게 되면 앞에서 학습을 했던 박스 구조종의 어떤 범위에 백그라운드가 적용이 될까요? 바로 정답은 컨텐츠와 패딩 범위에 배경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코드를 보고 눈으로 보도록 할게요. div 태그에 배경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코드를 또 미리 작성을 해놨고요. 컬러를 옐로우, 앞에서의 코드는 주석을 하겠습니다. 배경색을 옐로우로 노란색으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게 되면 배경이 노란색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범위를 확인하게 되면 패딩도 20픽셀만큼 부여가 되었는데 패딩 범위까지도 배경이 노란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더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보더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테두리의 두께를 30픽셀 빨강색으로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테두리는 노란색으로 변경이 안 되었고요. 보더 값의 값을 부여를 했던 빨강색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졌겠습니다. 그럼 배경을 부여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컨텐츠와 패딩의 부여가 된다는 걸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div 태그를 사용을 하면서 오해를 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을
퀴즈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숙지를 해주시고 더 나은 코드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